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친여동생은 아니고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입니다. 나름 귀엽고 이쁘게 생겨서 동네에서 인기도 많았고 저도 어릴 때 잠깐 좋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다 보니 혼자서 소갈이만 하다가 포기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동생이 부산에 2주 정도 볼 일이 있다면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모텔에서 지내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숙박비가 부담이 된다면서 걱정을 하길래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어떻게 가냐며 아니라고 하더니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것이었습니다. 평수는 몇 평인지, 방은 몇 개인지, 자기가 지낼 빈 방은 있는지 묻는데 집은 아파트고 위치는 어디인지 알려주고 평수는 48평에 방은 4개고 빈 방은 2개나 있으니 빈 방 중에 지내고 싶은 방에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여동생이 오기로 결정이 나니까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여자가 집에 찾아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방을 쓸지 몰라서 긴 방 2개 다 청소를 하고 여동생이 와서 쓸 옷걸이와 이불 등 나름 필요할 것 같은 용품들을 주문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새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던지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할 때쯤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부산역인데 언제 퇴근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주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지낼 집도 있고 하니까 놀 겸해서 일찍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제 집이 너무 좋다면서 30대 초반 싱글남이 살기에 너무 넓은 거 아니냐고 묻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지낼 거 생각해서 처음부터 큰 집으로 샀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가는 안 가냐면서 만나는 여자는 없냐고 묻고 집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 잔소리하고 냉장고 안에 음료수와 술, 인스턴트밖에 없다며 엄마 행사를 하길래 한 번만 더 하면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빈방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어제 주문하긴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 며칠만 불편해도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온갖 애교를 떨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집에서 커피와 수다를 떨다가 잠을 잤습니다. 저는 제 방 화장실에서 씻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 여동생이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 물소리에 순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여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동생이라고 리마인드 하면서 담을 청했습니다. 여동생은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것이 불편해서 뒤척이는 것 같았고 그날따라 멀리 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이 있는 방으로 가서 노크를 하였고 제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손님이 어떻게 주인 침대를 뺐냐며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제가 막무가내로 끌고 나와서 제 방에 들여보내놓고 제가 여동생이 있던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과 베개에서 여동생의 향기가 났고 옷걸이에는 오늘 입었던 옷들이 걸려있고 열어놓은 캐리어에서는 여동생의 속옷도 보였습니다.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뜨거운 피가 쏠리기 시작했고 결국 나가서 한참 동안 동네 산책을 한 후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할 시간쯤 되니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놓았으니 퇴근하고 밖에서 저녁 먹지 말고 집에 와서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애가 얼마나 요리를 해놨을까 싶었습니다. 배달 어플들을 보면서 뭐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름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공짜로 재워주는데 정도는 해야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조리도구는 있으면서
설탕, 소금 같은 기본적인 양념도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잔소리를 하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첫날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틀째 되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가볍게 이야기만 하고서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놀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먹고 난 음식들을 치우는 줄 알았는데 술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었는데도 막상 잘 차려진 술상을 보니 또 신나게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시킨 것들이 다 왔고 나름 정리 및 설치도 다 했다면서 너무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젠틀하고 배려심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받아보니 마음이 심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네 오빠들은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한 번씩은 고백을 했는데 저 보고는 왜 안 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안 좋아했으니 고백을 안 했다고 제 마음의 진실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였지만 중학생 때 제가 자기를 좋아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계속 놀리면서 나이 먹었는데 아직도 부끄럽냐면서 그 정도로 자기를 엄청 좋아했냐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다고 하자 제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하고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어벙벙한 상태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제 방으로 들어와 그렇게 눈치가 없냐면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저에게 내 방에 가서 자라고 하면 진짜로 가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눕자제 800개를 하고서는 저를 보며 누웠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좋아했을 때는 제가 좋은 남자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제가 정말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는 너무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어버려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휴가를 내고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였고 제가 고백에 대한 대답도 못하고 뜸을 들이자 며칠간 같이 지내보고 휴가 끝나고 올라가기 전까지 대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그 전처럼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빠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서 첫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도 너무 떨렸다며 다시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저도 솔직하게 첫날 밤에 여동생 향기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여동생이 휴가가 끝나서 가는 날까지 눈 맞을 때마다 침대행이었습니다. 물론 여동생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하였고 격주로 제가 여동생이 있는 천안으로 올라가거나 여동생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가끔씩 보고 싶을 때는 퇴근을 하고 천안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은 저와 여동생이 만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저희는 내년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또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